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파발마 두 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 봉보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교에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파발마는 일찌감치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파발마입니다.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다.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뭐 여물값도 제대로 건전하게 못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그러니까요. 고맙고요. 예. 자, 오늘도 이 단어가 뜨겁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킬러 문항, 자객 킬러. 언제쯤 이 논란이 잦아들지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 킬러 문항의 킬러 이 두 글자 단어로 이행시를 여러분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발마 시작할게요. 어제 교육부가 이제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킬러 문항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어제 교육부 발표 내용, 자, 하이라이트 부분 좀 편집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 사례는 총 22개이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정책의 초점은 이제 공정 수능 출제 여기에 지금 초점이 가 있고요. 원래는 지나치게 많은 이슈들을 던지면 학부모님들의 그 혼란, 또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한 사람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자, 최승 평론가님,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수능과 그다음에 올해 6월 출제된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 총 480개 가운데서 이제 22개 정도의 킬러 문항을 가려서 공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변별력을 변별력을 이제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초고난도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되겠냐고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교육부는 수능의 적정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 과정부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그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그 현재 이제 그런 뭐 다음 달도 6일까지도 사교육 카르텔이라든가 부조리 집중 신고도 받아가지고 개선책도 좀 마련하겠다. 어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발표했던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 수능 한 1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또 생기게 돼서 그게 가장 걱정이고, 그리고 여전히 킬러 문항의 기준이 또 모호하고 말이죠. 네, 어제 모호하죠. 교육부가 예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여준 킬러 문항이 그냥 어려운 문제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이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걸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제 제가 들은 걸로 이해한 걸로 보면 수학 문제가 주로 나왔거든요. 킬러 문항의 그 예시로. 워낙은 국어의 비문항 얘기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수학 문제가 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수학의 원리가 2개 이상 들어가면 킬러 문항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3개 이상을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킬러 문항이고 2개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냥 고난이도 문제냐 저난이도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애매하다는 거죠. 뭘 킬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국민의 마음을 킬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마음이 대못을 받자는 거예요 지금 최수영 평론가. 오늘 분장했네? 아니야. 안 했어요? 아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대한 애매한 이런 그 분류 이게 사실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 그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를 조율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킬러 문항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킬러 문항이 뭔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저도 공감하는 거는 킬러 문항을 초고난도 문제를 없애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교육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EBS 쪽에서 듣는 걸로만 시험 보게 하는 게 맞는데 또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 정상화의 방편의 하나는 맞는데 이것이 사실 전부는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부가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대증요법일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교육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그 개혁과 부조리를 대수술하는 이런 모습이 대전환이 필요한데 킬러 문화에만 너무 집착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지엽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시장이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별도로 좀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킬러 문항 그러는데 킬러가 이제 암살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험생인가요? 수험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쨌든 뭐 누군가는 이게 교육 시장이라는 게 서열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누군가가 또 사라져야 누군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수험생이 때문에 풀지 못할 정도로 예. 어렵다. 그래서 뭐 킬러 문항이다. 초고난도 문제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그리고요. 대통령실은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것도 정조준 했습니다. 카르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콜롬비아 마약상 카르텔 이런 게 막 떠오르는데 학원가의 어떤 이권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조사하고 사법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감압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소수의 담합을 통해서 이권을 창출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를 누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교육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힌 거는 이제 뭐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교육부 통해서 한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이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한다. 거기에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한 거지. 당장 지금 뭐 학원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거나 무슨 뭐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압구정 정권처럼 그렇게 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 들어오는 거 보고 과연 이것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사에 나서겠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9년 만에 이제 나온 사교육 대책 킬러 문항 배제 이런 걸로 이제 어때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교육 문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이 서열화되고 그 대학의 서열화가 결국은 직장의 서열화까지도 연결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높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러려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수능 같은 경우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안 했었겠죠. 또 하나는 이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교육의 어떤 체계 시스템 자체를 놓고 보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냐고요. 그러면은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번 수능에 이번 수능부터 그러면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킬러 문항이 이제 없어지니까 대신 이런 거를 준 킬러 문항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침은 정확히 줬다고 보세요?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확실하게 제외하겠다고만 얘기했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내는데 거기에서 준 킬러 정도의 문제를 내겠다 정도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물론 그렇다고 문제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는 그냥 말하자면 지금 교육시장의 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내린 그러니까 이제 1차 발표 같고 네. 이제 2, 3차의 후속 조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우리가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선도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또 시간이 지나가면 말이에요. 최진명 교수님. 네. 뭔가 학교 공교육 안에서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헷갈리죠. 수험생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까지 이미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학생들은 이미 1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예요. 수능을. 근데 갑자기 이렇게 판을 흔들어 놔버리면 이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엄청난 혼란이 와요. 또 불안감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예전에 수능의 어떤 그 출제 범위나 출제 스타일 이걸 잘 연구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페이스도 놓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예를 들어서 수능이 마친 뒤에 그 다음날 발표를 한다거나 좀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으면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뭐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뭐 예컨대 뭐 바꾼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혼란이 없을 텐데 너무 이렇게 대통령이 이것도 한마디 툭 던져놓으니까 이거 그냥 교육부에서 난리가 나고 교육 그 관련된 국장도 그만두고 교육평가원장도 사퇴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교육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불안하니까 또 그 입시 그 컨설팅 하는데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사교육 또 받을 거예요. 그럼 준 킬러 문항이 뭐냐? 이것도 찾아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사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교육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뭐 저도 뭐 사실 여기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사교육의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우리 저기 난장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과거 시험장을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그만큼 치열하고 거기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거기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교육 시장이 뿌리 뽑히진 않아요. 다만 저는 그래서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이게 킬러 문항 하나가 이제 돌출된 것은 제가 대증요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총체적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교육 시장의 문제를 한번 거론하긴 하는 건데 이걸로 하나 전 뿌리 뽑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지금 교육 현장에 좀 혼란도 좀 불식시키고 수험생들의 안정감도 주는 이 후속 대책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난장판의 유래도 얘기해 주시고 조선시대 때도 일타 훈장 이런 분이 계셨을까요? 있었답니다. 실제 돈으로 거래했고 시험지 빼내기도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저 최수영 평론가님 말이죠. 대통령의 지적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수기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이 거친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불쑥의 킬러 왜 물론 이제 이게 3월에 지시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 왜 반영 안 됐냐는 지적은 타당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마치 교육계획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5개월밖에 안 남은 그 수능에 조금 혼란을 준 점은 저도 좀 아쉬워요. 타이밍은 좋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자, 오늘 킬러 문항의 이 킬러 두 음절로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자, 킬러가 말했다. 너네들이 알아서 휘. 어렵다. 문항 자체가 이행시 자체가 킬러 문항이에요. 지금. PD들이 참 뭐. 네? 저를 오죽하면 킬 시키려고 한다고요. 킬은 러나 뿌려라. 파리가 너무 많다. 킬러나 뿌려라. F 뭐 이거 그거 살충제. 저도 그 킬러 그러니까 여름에 킬러 그러니까 그 모기 죽이는 그 킬러가 떠오르긴 합니다. 킬 러브버그만큼이나 징하다. 러브버그 요새 새로운 아시죠? 해충으로 등장한 거죠. 네. 자, 또 킬 이분도 킬로 했어요. 너도 우습냐 나도 우습다. 뭐니 이게 이행시 자체가 정말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냐? 러시아 중국과 관계 회복이나 정상화하세요. 킬러가 헷갈리면 러시아 푸틴한테 배워라. 예. 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도 전수조사하고 압수수색하나요? 예.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압구정이라고 아까 이재명 대표 발언 소환했더니 또 바로 또 청취자 질문도 나오네. 하겠죠 뭐. 압구정이니까. 혜님께서 봉침 좀 아프게 세게 쏴줘요. 봉침 좀 덜 아프대요. 최수영 평론가 같아요. 잡힌 물고기님은 오늘 많이 젊어 보입니다.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질 않고 되는데.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청취자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얘기 안 해도. 저기 전환될 때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 경상북도 성주 방문해서요. 참외 먹는 이벤트를 했어요. 최승병 네, 맞습니다.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 사드 괴담을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성주 참외 우수성을 이제 그 알리기 위해서인데 어저께 26일이죠. 경북 성주군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방문해서 성주 참외 직접 깎아서 시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 당비로 성주
그 참외 400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당직자들에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저도 보도를 또 봤더니 이 성주 참외가 그 안전성이 입증돼 가지고 미군들만 그 먹는 마트에도 진열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네. 안전성은 입증이 됐다고 그러네요. 저 냉장고에도 성주 참외 있는데. 예? 최재형 평론가한테는 안 왔어요? 안 왔던데요. 400박스나 구입했다는데. 저는 제 식구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제 김기현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이거 신용만 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왜 이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드 환경 평가하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를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민사회단체나 이제 성주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못 들어오게 막고 이랬잖아요. 그거 완성한 데가 어딥니까?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드 배치하고 추가로 또 한 대 더 배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줬고요.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과정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반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사드 배치를 마쳤고 한 대를 더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이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드 뭐 참여 먹는 그런 거 보여주고 이게 이런 게 다 포퓰리즘이에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관련해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김 대표가 하는 그 수산물 참외 먹방이 이재명 대표의 선동 수준으로 내려갔다. 큰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 윤희숙 의원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먹방 퍼포먼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방을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큰 틀에서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막 해안가 다니면서 그 수산물 시장 다니면서 아이고 괴담 자꾸 이렇게 유포하는 이런 수준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좀 여당 대표답게 신중한 행동해달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진석 의원이 그 일본 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유력지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인데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주변국 설득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좀 보이라고 촉구를 했더라고요. 저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임 있는 분들이라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물론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거는 이제 지역구 가진 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할 일이고 대표 같은 분들은 조금 더 큰 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는 그 얘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한 것은 그거죠.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무엇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뭘 지으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5년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금방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이유 그걸 늑장 조사를 하게끔 누군가가 배후에 압력을 넣었다면 반드시 이건 조사해서 밝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게 괴담으로 밝혀졌다고 얘기했으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아 그거는 뭐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거는 뭐 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한 또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박주빈이 그렇게 그건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두 번째 되잖아요. 예. 그럼 환경 영향 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한지를 보려고 그렇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한지 보고 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지 보고 뭘 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안 했냐고요? 아니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배치를 한 그 사드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늦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면 사드 배치 안 했다고는 모르겠어요. 아니 사드 배치를 했다는 것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미. 아니 거의 가막 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화장실도 못 짓잖아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5년 동안 못한 거는 1년 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할 때는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라는 것이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아닌 거죠. 사드 배치를 다 진행하고 네. 이미 그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다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아까 무슨 뭐 그 이재명 대표가 괴담을 선동하고 다니 무슨 괴담을 선동했어요? 뭔 괴담이에요? 괴담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입증 안 됐는데 만약 그걸 핵폐수라고 얘기하고 핵폐수가 괴담이에요? 아니 당장 그 핵폐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뭔데요? 알프스라는 여과 장치를 거친 핵 오염수 처리수잖아요. 아니 그거는 표현의 방식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핵에서 오염돼서 나온 물은 맞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그럼 우리 모든 수산물이 다
원자력이 오염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일본이 방류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달라고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괴담이라고 해서 무슨 뭐 누가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본이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내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괴담이죠? 아니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일본 정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야당이 촉구하든가 해야지 해안가 다니면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불안감이 조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야당 대표가 나서서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여당 중진도 하고 왜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네. 일본 정부 대변인도 아닌데 그렇게 나서 가지고 일일 브리핑하면서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저도 대체? 그래서 지금 제대로 좀 일본 정부에 촉구하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갔다가 성주 사드 참외 갔다가 다시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오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근데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해서 오늘부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고요. 이정미 대표는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걱정에서 휩싸인 국민들은 도대체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항의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윤재갑 의원이 거의 한 10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요. 네. 우원식 의원도 어제부터 단식에 돌입을 해서 2명의 의원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오염수 관련 토론회인데 내용이 아주 화제예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원자력 회장이라는 분인데 백원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프스로 걸러낸 오염수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그 양이 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설령 세슘이 180배 들어있는 우럭 그 지난번에 일본에서 잡힌 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다고 치더라도 0.01 밀리시버트 정도를 받게 된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다 이 자극적이고 이 퍼퓰리즘적인 발언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분이 뭐 원자력 회장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뭘 어떻게 전공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자력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안전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세슘이 180대 검출된 우럭을 본인은 먹겠다. 많이 드세요. 본인 원하시면 드시라고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근데 주질 않잖아요. 일본에서. 안 주긴 하겠죠. 네. 근데 먹기 싫어하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미리 예방하고 일본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일본 편에 서가지고 세슘 180배 우럭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이걸 먹어가지고 정말 건강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도 안 된 얘기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저 보도 전문 채널 자막에 나오는데 오염수 시운전이 오늘 종료가 되어가지고 내일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 긴급 뉴스로 들어왔네요. 네. 임박했다는 얘기겠죠. 예. IAEA의 결과 보고서가 뭐 나오고 하면 바로 기시다 총리가 방류를 결정할 거라고. 우리가 6월 말 하는데 7월 초로 예상했는데 시기는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순지 처리순지가 이제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제 방류가 됐다. 이런 뉴스가 전 세계에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혼돈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킬러 문항의 킬러 2글자로 이행시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학생들. 킬 웃긴다. 너무 아마추어다. 킬리만자로로 가라. 너무 더워서 미치겠다. 완전히 오늘 킬러 이행시가 킬러 이행시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예. 이런 문자도 하여튼 보냈어요. 여기 목동 컨설팅 시장 지금 난리예요. 진짜 학부형님이 보내셨나 봐.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0만 원 정도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시 컨설팅을 뭐가 받잖아요. 100만 원 방면 컨설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한테 우리 아이 입시 전략 이런 거 컨설팅 받는 게 100만 원이 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좀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그게 수능의 킬러 문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대통령실이 장차관 임명 때 학폭 전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뭐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사건도 있었고 이동관 지금 뭐 이동관 지금 그 특보 문제도 있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질의서를 보낼 때 그 직계 좀비 속에 민사 행정 소송 있느냐 이 유무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것이 있느냐라고 추가로 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질문하게 만들어서 넣겠다.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내정될 게 뭐 거의 보도는 그렇죠. 예. 임명만 안 됐을 뿐이지 된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청문회를 거쳐야 되면 이 학폭 문제가 또 전면에 부상될 그럴 가능성이 아니겠어요? 높겠죠. 예.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학폭 조사하기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시류에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뜨거운 문제니까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검증하고 말하자면 본인이 그 검증 동의서 낼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동관 지금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학폭에 대해서 전력 조사를 전력 있는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왜 이동관 그 지금 특보는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제가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수석실 관계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예. 킬러는 따로 있었다. 너는 누군 줄 아니? 바로 봉보로봉봉 봉봉봉 여시 만두 잡는 봉봉봉이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협치하는 최수영 평론가님, 봉 교수님 오늘 너무 멋져 보이셔요. 고맙습니다. 내 삶의 희망을 봤어요. 그렇게 만두 던지고 봉침 던져도 청취자들께서는 아주 살갑게 봐주시네요. 예. 두 분도 예. 마지막 한 줄 평 하겠습니다. 킬러로. 자 최진봉 교수부터 킬. 왜 따라해요? 또 예. 너라면 이거 풀겠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칭찬받으세요. 칭찬인 듯 아닌 듯. 아닌 듯.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님 킬리만자로보다 높고. 예? 킬리만자로보다 높고. 예. 예. 러시아 문제보다도 복잡한 수능입니다. 이 살아있네. 칭찬받았어요. 살아있다는데. 비판하니까 살아있다고 그러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킬러 이행시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했던 했던 거예요. 건데 똑같은 신선하잖아. 좀 바꾸세요. 저도 좀 바꾸잖아 지금. 아니 같은 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킬러 이행시 두 분 추첨했습니다. 8280님하고요. 4742 두 분이에요.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봉 교수님 저 블랙핑크 아시죠? 알죠. 블랙핑크의 이 노래 나갑니다. Kill this love. 이 사랑을 죽였다? 무섭다. 듣겠습니다. 사랑을 죽였다. 찐득한 걸로 줘. 뻔하디 뻔한 그 love. 더 내놔바뀌는 some more. 알아서 매달려 벼랑 끝에 한마디면 또 like 해볼래 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가까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